자, 안녕하세요, 꼬미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는 비껴치기 기준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 두 가지를 배워볼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본인에게 더 잘 맞는 기준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자, 빨간 공 2적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1적구가 투포인트 선상에 있고, 수구가 코너 라인에 있을 때예요. 그러면 이거를 기울기로 표현을 하면, 자, 이건 몇 칸 기울기일까 봤을 때 2적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요렇게 서 있는 모양은 6칸 기울기예요. 네. 자, 이때 중상단 투팁 정도, 12시 투팁 정도 무회전으로 저 공을 치는데 두께는 어느 정도냐? 저 노란 공이 이 장쿠션 라인을 따라서 평행하게 가는 두께, 그 두께를 치면 수구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게요. 이 정도로.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이 정확한 두께를 맞추긴 어렵지만 네. 적당한 그 1적구가 평행하게 가는 두께를 맞추면 수구가 2칸 정도 내려가서 코너 부근으로 가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코너 1적구가 있는 데서 두 칸을 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에요. 요것만 일단 외워 놓으시면 돼요. 6칸 기울기에서 네. 1적구가 장쿠션 쪽에 붙어 있는 경우에 1적구를 장쿠션과 평행하게 가는 두께로 무회전으로 쳤을 때 샷은 그냥 평범하게 굴려주시면 돼요. 어떤 임팩트를 가한다든가 그런 것 없이 그냥 등속의 스트로크로 굴려주시면 2칸 내려가서 코너 부근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 두께를 어떻게 찾냐? 그 두께는 이게 이제 포켓볼을 쳐보신 분들은 아는데 이 공이 나란히 이렇게 맞으면 이 공은 코너 이렇게 평행하게 가게 돼요. 이런 두께로 맞았을 때. 그러면은 6칸 기울기에서 얘를 쳤을 때 이만큼의 두께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사실 이건 이제 이미지볼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공을 쳐서 이렇게 맞도록 요게 공이 하나가 있다 생각하고 이쪽에서 그 이미지볼을 생각하고 글로 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포켓볼 치는 분들이 코너 포켓에 목적구를 넣기 위해서 이 방법을 써서 두께를 찾아요.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요 정도 두께면 일로 가는구나. 이거는 이제 연습을 통해서 감각을 익혀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두께면 절반보다 한 조금 얇은 두께 그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준입니다. 6칸일 때 2칸이 내려간다. 그러면 5칸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동일한 방식으로 치는데 얘를 평행하게 보내려면 아까보다는 두께가 조금 더 얇아져요. 네. 그죠? 그 두께를 쳤을 때 얘는 1칸 반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께도 굉장히 잘 맞았죠? 자, 다시 한번 되새기면 6칸 기준일 때 반두께로 치면 2칸 내려간다. 5칸 기울기일 때는 1칸 반 내려간다. 여기에서 하나, 둘, 셋. 그렇죠. 1칸 반 내려간다. 그러면 4칸 기울기일 때는 어디로 갈까요? 여기. 그렇죠. 4칸 기울기일 때는 1칸이 내려가겠죠? 그럼 두께는 아까보다 조금 더 얇아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께는 사실 저희가 뭐 항상 정확하게 이렇게 나란히 가게 칠 수는 없으니까 가능한 반 포인트 이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면 큰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3칸 기울기일 때는 5, 4. 여기. 그렇지. 네. 헷갈려. 잠이 들게 가지고 3칸 기울기일 때는 반 칸 정도 내려가게 돼요. 그 두께를. 그럼 두께는 당연히 더 아까보다 얇아지게. 조금 더 얇아지겠죠. 두께 굉장히 잘 맞았네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2칸 기울기에서 치면 제자리로 오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편 제자리를 향해서 네. 자, 두께는 더 얇아질 테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정리를 하면 6칸 기울기일 때는 2칸이 내려갑니다. 5칸 기울기일 때는 1칸 반, 4칸은 1칸,
3칸은 반칸, 2칸 기울기일 때는 제자리. 이렇게 이제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 라인이 6칸 라인을 외워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반칸씩 이동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기준의 어려운 점이라고 굳이 꼽자면 두께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말이 일적구를 평행하게 움직이는 두께지 저희 같은 아마추어인 사람들은 그 두께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연습을 좀 하셔서 그 두께감을 익히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의 숙제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이런 배치가 섰을 때 이제 어떻게 치면 될지 설계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배치가 섰으면 일단 비껴치기를 쳐야 돼. 그러면 6칸 정도 기울기예요. 그러면 얘는 무회전으로 그 일적구를 평행하게 보내는 두께로 치면 아 코너 근처로 가겠구나. 근데 잘못 맞으면 안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얘는 살짝 느낌 팁 정도를 주고 치면 무리 없이 득점이 되겠구나 하고 설계를 해놓고 그 두께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께는 좀 벗어나긴 했지만 뭐 그래도 큰 무리 없이 득점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배치는 일단 일적구가 기본선에 있어요. 그리고 기울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6칸이면은 일적구가 있는 위치에서 2칸이 내려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오면 부족하니까 1팁, 2팁. 2팁. 2팁을 주고 이미지 볼을 그려서 너무 두껍고 회전이 두껍고 밀렸어요. 두꺼워서 오른손에 힘 빼고 가볍게 굴려만 주면 돼요. 좋아요. 굿샷. 두께도 좋았고. 자, 이 비껴치기 기준을 이용하면 더블 쿠션을 칠 때 굉장히 유리한데 우리가 배운 기준으로 무회전으로 쳤을 때 어디까지 가죠? 4칸 기울기니까 여기. 그렇지. 항상 그렇죠. 6칸일 때 2칸, 5, 4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4칸 기울기면 1칸 내려가요. 그렇게 쳤을 때 이렇게 오면 자, 입사반사에 우린 절반 라인이잖아요. 네. 저 반대편 2포인트에서 이쪽 1포인트로 오면 얘는 이렇게 코너로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가려는 기울기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쿠션에 맞으면 공은 자연회전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직각으로 맞으면 상관이 없지만 비껴서 맞으면 공이 좀 돌아요. 근데 그 뭐 도는 양이 얼마인지 뭐 측정은 할 수는 없지만 공이 조금의 회전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와도 똑같이 나가는 게 아니고 좀 더 이렇게 좀 더 길게 나가요. 근데 이 양은 테이블 상태나 뭐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럼 한번 얼마나 가는지 한번 볼게요. 조금 두껍게 맞긴 했지만 지금 들어온 거보다는 조금 가까워. 그렇죠. 조금 이렇게 나오는데 테이블이 뻑뻑할수록 좀 더 이렇게 깊게 갈 것이고 조금 이제 뭐 경기 초반이나 이럴 때는 좀 더 아래로 처져서 내려가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치화할 수 없는 감각적인 부분이라 좀 더 깊게 내려가는구나. 그래서 뭐 이런 더블 쿠션을 치실 때 얘를 이렇게 깊게 잡으면 밀로 빠져버리겠다. 네, 잘못하면 나갈 수도 있다는 거. 요 정도는 감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5칸 기울기일 때 무회전으로 치면 어디까지 가죠? 1칸 반이니까 여기. 네, 그 정도 가겠죠. 그러면 이 적구를 맞추려면 더블 쿠션으로 득점이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무회전으로 들어오니까. 입사 반사로 생각하면 그냥 이대로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럴 때는 얘를 더블 쿠션 치려면 무회전은 안 되겠구나. 회전을 좀 줘야겠구나. 가 이제 설계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비껴치기 기준을 이용해서 그런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 회전에 따라 어느 정도 내려가는지는 사실 좀 감각적인 부분인데 여기까지 무회전인데 투팁을 주면 확실히 좀 넘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원팁 정도를 주고 더블 쿠션을 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쳐야 되는 거예요. 아, 전 더블 쿠션 제일 어렵거든요. 더블 쿠션 어려워요. 네. 속도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는 항상 동일하게 스트로크하고 속도는 동일하게 그냥 굴려주는 느낌으로 이쯤 이렇게 맞아요. 설계를 해서 득점을 노리면 되겠습니다. 비껴치기 기준을 배우는 거는 이런 류의 더블 쿠션을 설계할 때 사용하기 위함이 가장 커요. 그러면 꼬미님도 하나 해볼게요. 네. 자, 그럼 꼬미님께서 이 배치를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수구까지 하나, 둘, 세 칸 기울기거든요. 네. 세 칸 기울기니까 얘를 무회전으로 치면 여기 떨어져요. 네, 그렇죠. 반 칸. 칸. 근데 이렇게 하면은 입사 반사로 했을 때 안 맞으니까 얘는 한 이 정도 들어와야지 요렇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원팁은 부족할 것 같고 3팁 정도는 많은 것 같고 2팁? 뭐, 네, 그렇죠. 그 투팁 정도? 반, 뭐, 그 정도? 두께가 문제인 그렇죠. 두께 맞추는 게 좀 어렵죠. 일접고를 평행하게 가는 두께가 쉽지 않습니다. 브라보. 두께도 엄청 잘 맞았어요. 굿샷. 이런 배치가 있을 때, 자, 더블 쿠션을 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얘는 6칸 기울기니까 코너 부근으로 가겠죠. 그럼 뭐 두께나 속도에 따라서 어쩔 때는 돌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안 돌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니까 요런 공을 칠 때 그렇다고 이제 안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조금 짧게 치는 방법이 역회전을 살짝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당점을 내린다. 그죠. 당점을 내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짧게 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정도의 배치를 칠 때는 속도만 조금 살려주시는 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가장 편해요. 수치할 수는 없지만 5의 속도로 쳤었다 그러면 한 6이나 7 정도로 속도를 조금 높여주시면 쿠션 반발로 인해서 약간은 짧게 가요. 그래서 굳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역회전이나 이런 걸 주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치던 거에서 약간만 또 많이 시원하게 치면 많이 짧아지니까 어렵죠. 요렇게 네 그냥 치면 코너로 가니까 그 코너가 여기에요, 여기요? 그냥 쳤을 때? 맞는 두께에 따라 달라져요. 엄밀히는 요 포인트를 보고 들어가는데 안 돌아가는 게 정상이라고 하는데 직접 쳐보면 돌 때도 있고 안 돌 때도 있고 코너 근방으로는 와요. 그래서 정확한 두께랑 정확한 당점으로 쳤을 때는 안 도는 게 맞는 거고 두껍다. 이렇게 맞춘다고 네가 빨간 공을 정담화로 맞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미지 볼이야. 자, 이 배치는 자, 4칸 기울기예요, 일단. 4칸 기울기면 얘를 무회전으로 쳤을 때 한 칸 내려가겠죠. 코너 부근으로 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득점을 하려면 회전이 필요하겠구나. 네, 조금 필요할 것 그쵸? 같아요. 근데 적어도 한 팁 이상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뭐 한 팁에서 한 팁 반 정도? 네. 네, 그럼 그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잘못 모르겠어. 이러면서 두께 연습하는 거지 뭐. 자, 뭐 여러 가지는 아닌데 6칸 기울기일 때 2칸 내려간다. 5칸일 때 1칸 반, 4칸일 때 1칸 뭐 이런 식으로 이 비껴치기의 기준을 오늘 배워봤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두께. 그쵸, 두께. 너무 이 어려운데요? 일적구를 여기서 평행하게 뭐 보낸다는 두께가 말이 쉽지 실제 그거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께에 자신 있는 분들은 이 방법을 쓰시면 될 것 같고 두께가 자신 없는 분들을 위해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비껴치기의 기준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편에서 다른 기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이렇게 떨어진 거는 혹시 그건 있어? 나중에. 나만 가르쳐주면 안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미님.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6칸 기울기 기준으로 2칸 내려간다는 비껴치기 기준을 배웠는데 두께 맞추기가 어려웠죠. 네. 사실 고점자 분들이나 돼야 뭐 원하는 두께를 그래도 비슷하게 계속 맞출 수 있는데 저희 같은 하점자들은 두께 맞추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조금 더 두께 맞추기 편한 비껴치기의 기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네. 오늘의 기준은 3칸 기울기입니다. 3칸 기울기. 3칸 기울기일 때 무회전으로 치는데 두께를 어떻게 맞추냐? 무회전으로 세팅을 해놓고 Q선으로 이 공의 끝을 가리키게 치는 거예요. 그럼 무회전이니까 얘는 절반 두께가 되겠죠? 자, 무회전 기준으로 얘를 치면 공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반대편 같은 위치로 오게 돼요. 3칸 기울기일 때 무회전으로 반두께를 치면 맞은편 같은 위치로 오게 돼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11시 쪽으로 당점을 옮겨서 원팁을 주고 쳐보겠습니다. 11시에 한 2팁 정도의 위치. 두께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것도 회전 준 건데 그럼 Q선으로 맞춰요? 네, 그렇습니다. 회전을 준 Q선 그대로 Q 끝이 똑같이 일적구의 끝을 향하게. 그럼 두께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얇아지겠죠? 네. 대신에 그거는 뭐 생각하지 마시고 Q선으로 그냥 일적구 끝을 맞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 요렇게. 질문 있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게 하는 두께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 그거랑 완전 다른 거예요? 네, 완전 달라요. 얘는 그냥 내가 회전을 주더라도 Q 끝이 일적구의 끝을 향하게. 그렇기 때문에 두께가 계속 변해요. 두께가 자동으로 변하는 거죠. 우리는 그 두께를 신경 쓰지 말고 Q선으로 그것만 맞추시면 돼요. 네. 그러면 3칸 기울기일 때 무회전은 제자리. 네. 원팁 11시 쪽 당점을 주면 한 칸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10시 쪽 당점을 한번 줘볼게요. 10시 방향 회전을 주면 두께는 조금 더 얇아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Q선만 조금 부정확은 했지만 어쨌든 10시 방향에 회전을 주고 치면 2칸 정도가 내려와요. 자, 이번에는 3팁을 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배울 때는 8시 방향 맥시멈 회전을 줬었는데 뭐 9시 방향 3팁 또는 뭐 8시 반에 맥시멈 그 정도를 주고 자, 마찬가지로 Q선으로 끝을 향하게 해서 치면 이렇게 3칸 정도 가서 코너를 돌거나 뭐 두께에 우리는 항상 미스가 있으니까 어쨌든 코너 근처로 이렇게 가게 돼요. 훨씬 두께 맞추기가 편하겠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 번에 되면 진짜 편한 거다. 굿! 자, 그러면 이번에 원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근처만 와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12시에서 11시. 네, 11시 한 2팁 정도. 굿. 좋아요. 이거는 2팁. 10시. 10시, 네. 10시 방향 2팁, 뭐 3팁 그 정도. 그럼 두께는 좀 더 얇아질 겁니다. 오, 좋아요. 신기하네. 자, 이번엔
맥시멈 가볼게요. 한번 더 해보자. 회전이 조금 부족했어. 8시 반으로 해봐. 굿. 자, 이게 기준이에요. 자, 정리를 하면 세칸 기울기일 때 무회전은 제자리, 그 다음에 원팁 주면 1칸, 투팁 주면 2칸, 3팁 맥시멈은 3칸. 이렇게 가는 게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자, 그럼 기울기가 4칸이 됐어요. 4칸. 그러면 무회전으로 치면 얘는 두께가 반두께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 밀림을 이용하는 거라 1칸이 내려오게 돼요. 음. 4칸일 때는 1칸 내려온다. 3칸일 때 제자리인데 4칸일 때 무회전으로 반두께를 치면 이렇게 원팁을 주면 11시에 1, 2, 3팁 정도 이렇게 4칸 기준의 원팁은 2칸 내려가고 그럼 4칸 기준의 투팁. 2팁 그쵸 10시 이렇게 4칸 기준의 맥시멈은 이제 4칸 내려갈 거잖아요. 여기 원팁, 투팁, 그치.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몇 칸이냐? 하나, 둘, 셋. 4칸 내려갈 거니까 여기 있는 포인트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맥시멈을 쳤을 때. 그 얘기는 이렇게 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니까 여기 맞고 한 요런 거 치면 이제 요게 3쿠션으로 득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맥시멈 회전으로 이렇게 이거 어떻게 찾아야 돼?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서 한 칸 정도 더 가는 건 한 반 포인트 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원래는 이제 여기에 요 길이만큼을 이렇게 가상의 선을 재서 이렇게 오는 거라 이렇게 맞고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읽는 건데 보통 이제 한 반 포인트 정도 돌아서 가는구나. 그렇게. 어쨌든 기준은 우리가 3칸 기울기일 때 일자로 오고 4칸 기울기일 때 한 칸 내려가고 사실 2칸 기울기도 있어요. 우리가 3칸 기울기일 때 제자리로 왔잖아요. 네. 그럼 2칸 기울기 때는 어디로 올까요? 더 이쪽으로 올라올 것 그렇죠. 이쪽으로 한 칸 정도 거꾸로 올라옵니다. 두께는 똑같이 무회전이니까 반두께를 겨냥했을 때 어이구, 넘어갔다. 이렇게 올 수 있다니. 이런 것도 이제 알고 있으면 횡단 같은 거 칠 때 조금 쓸 수가 있지. 그래서 2칸 기울기일 때 무회전 반두께를 치면 뭐 이런 어쨌든 식으로 간에, 뭐 저희들은 항상 오차가 있지만 거꾸로 한 칸 정도 뒤로 올라오게 돼요. 그럼 얘도 원팁 주면 제자리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2칸 기울기일 때도 여기서 원팁 주고 그럼 두께가 자동으로 변하죠. 이렇게 제자리로 와요. 물론 이제 강하게 치면 좀 변화가 있어서 어디로 갈지 뭐 예측이 어렵지만 이 정도 속도감을 익혀주시면 자 그러면 투팁을 주면 한 칸 내려가겠죠. 2칸 기울기에서도 투팁을 주면 이렇게 한 칸 내려가고 이거는 어디다 써먹는 걸까요? 얘를 칠 때 자 이제 배치가 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몇 칸 기울기죠? 4칸 기울기 4칸 되잖아요. 기울기. 그럼 4칸 기울기면 우리는 오늘 것까지 포함해서 한 칸 내려가면 직접 맞는 건데 그렇죠. 무회전으로 치면. 무회전으로 치면 직접 맞겠죠. 네. 그러면 원팁 주고 치면 코너로 갈 거고 투팁 주고 치면 여기. 돌아가지고 대충 한 이 정도 맞겠죠. 네, 여기 맞고. 그렇죠. 여기. 그럼 네. 투팁이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을 거라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요럴 때는 어쨌든 투팁 반 정도 회전을 주고 치면 득점이 되겠구나. 두께는 Q선으로
그래서 큐선으로 맞춰놓고 이렇게 치는 거죠. 자, 무회전이면 여기 원팁, 투팁, 맥시멈이면 코너. 근데 이제 조금 두껍게 맞으면 안 돌아갈 수 있으니까 아, 얘는 맥시멈을 주고 최대한 얇게 맞춰야겠구나. 그렇게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괜히 딱 보고 회전을 아낀다든가 그러지 말고 얘는 항상 맥시멈으로 치면 득점이 된다. 그럼 반대로 얘가 이렇게 있어요. 저 포인트가 아니고 뭐 중간에 있지만 어쨌든 얘도 세칸 기울기예요. 그럼 얘는 자, 세칸 기울기면 얘는 여기죠. 그죠? 그러면 원팁이면 여기, 투팁, 쓰리팁. 그러니까 맥시멈. 얘는 맥시멈을 주면 맥시멈을 줘도 나오기가 힘든 공이에요. 그래서 얘는 비켜치기를 초이스를 하면 안 된다는 판단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회전을 빼가지고 더블 쿨 이렇게 그 횡단의 형태로 치든지 아니면 대회전을 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아까처럼 이렇게 있다. 아, 그러면 얘는 비껴치기로 노려볼만 하네 해서 초이스를 굳이 뭐 더블 쿠션이나 대회전을 안 치고 바로 이렇게 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껴치기를 배울 때 이 기준을 배우는 이유가 물론 비껴치기 형태의 3쿠션에도 적용을 할 수 있지만 더블 쿠션을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4칸 기울기죠. 그러면 한 칸 내려오죠. 우리 4칸 기울기일 때. 무회전일 때는 한 칸 내려오고 원팁 주면 코너 부근으로 갈 거니까 넘치잖아요. 그럼 한 반 팁 정도, 한 11시 반 정도. 두께는 우리 뭐 자동으로 변화가 되니까. 브라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뭐랄까 원리를 안다고 모두 득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설계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쳤을 때 아, 내가 뭘 잘못 쳤는지 느낌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이 배치를 그러면 꼬미님께서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보시고. 일단 여기에서 기울기가 3칸이니까 무회전 치면은 그 자리에 들어오고 원팁 주면 한 칸? 근데 원팁 주면은 그냥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네. 한 원팁 반 정도 주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면 원팁 반을 준 상태에서 공 끝이랑 큐선이랑 맞춰서 원팁반이면 한 10시 반 정도 되겠네요. 브라보. 그래서 이거를 왜 했냐면 두께를 많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아, 이게 두께 맞추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전에 배운 그 기준은 일적구를 평행하게 가는 두께를 맞춰야 돼서 그게 좀 부담이 많이 돼요. 미스도 많고. 근데 이제 이 방법은 우리가 뭐 배치에 따라서 회전만 결정을 해주면 두께를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네. 회전을 준 상태에서 일적구의 끝부분을 겨냥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아마추어들이 치기에는 훨씬 더 좋은 원리인 것,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네 칸이면 얘가 있는 데서 무회전이면 한 칸이 내려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팁도 없고 그러면은 원팁 이것도 빠지고 투팁이면 투팁 정도 될 것 같아요. 투팁이면 얼추 비슷하게 가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배운 기준으로 일단 설계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투팁. 투팁은 10시 방향. 굿. 여러분, 더블 이걸로 치세요. 자, 세 칸일 때 얘가 횡단 형태로 친다고 했을 때 원팁, 투팁이면 횡단 형태가 안 될 거고 원팁이면은 횡단 형태로 보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시원하게 스트로크를 이런 식으로 좀 더 연장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쳐보니까 둘 다 사용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 6칸 기준 기울기는 네. 1초일몰로 변형해서 쓸 때 좀 많이 쓰고 이렇게 중간에
떠 있을 때 두께 조절하기 어려운 그럴 때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훨씬 유용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좀 색다른 서로 다른 비껴치기 기준을 배워봤는데 좀 어떠셨나요? 첫 번째 그 6칸 기울기 할 때 제가 네네. 시연할 때 두께 실수를 계속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편집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두께 맞추기가 정말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비껴치기 더블 쿠션 칠 때 요거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께에 자신 있는 분들은 두 가지를 뭐 병행해서 그때그때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같이 이제 두께 잘 못 맞추는 하점자들은 3칸 기울기일 때 반두께 치는 요 기준, 네. 요걸 이용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에 뭘로 찾아뵙지? 다음에는 비껴치기 한계각에 대해서 네.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비껴치기 한계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껴치기의 기준을 배우는 이유는 내가 투구를 쳤을 때 일적구를 맞고 어느 정도까지 이동이 되는지를 예측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에 대한 기준을 하나 더, 그 한계각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화면과 같이 일적구가 4포인트 중앙 부분 장쿠션 지점에 있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서 있으면 기울기가 4칸이죠, 4칸. 자, 이 공을 무회전으로 치면 여기까지 오겠죠? 저 이건 뭐 두 가지 기준 다 비슷해요. 6칸일 때 2칸 내려왔지만 5칸, 4칸, 여기 1칸 내려오는 이 지점이 될 것이고, 반대로 반두께를 치는 것도 동일해요. 3칸일 때 여기, 4칸 기준일 때 1칸 내려가는 기준이었죠. 자, 그럼 여기서 무회전으로 쳤을 때 1칸 내려가는 여기까지 오는데 맥시멈 회전을 두고 치면 과연 이 공이 어디까지 갈까? 자,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핵심. 자, 4칸 기울기일 때 이 공을 회전을, 맥시멈 회전을 주고 자, 이 공은 코너까지 갑니다. 그 얘기는 4칸 기울기일 때 맥시멈 회전을 주고 얇은 두께를 맞추었을 경우에 4칸 정도 진행이 돼요. 4칸.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일적구가 3포인트에 있고, 자, 3칸 기울기예요. 3칸 기울기. 절반 두께를 치면 일로 올 것이고, 평행하게 가는 두께를 치면 여기까지 올 거예요. 근데 이 공을 맥시멈으로 치게 되면, 자, 얇은 두께로, 자, 코너로 향해 가죠. 3칸 기울기에서 맥시멈 회전을 주고 얇은 두께를 치면 3칸 정도 내려가는구나. 요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2칸 기울기입니다. 자, 2칸 기울기일 때도 맥시멈 회전을 주고 자, 코너를 향해서 가죠. 두께에 따라서 좀 더 얇게 맞으면 코너를 돌아 나가기도 하고, 조금 두꺼우면 안 돌아가는 쪽으로 코너를 향해서 오기도 하고 그렇기는 해요. 4칸 기울기일 때는 평행하게 가는 두께를 쳤을 때 무회전이 여기, 뭐 1팁, 2팁, 3팁 이런 식으로 뭐 포인트당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이렇게 3칸 기울기가 있을 때는 여기서부터 요 2.5포인트 간의 거리를 무회전에서 맥시멈 회전까지 나눠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기울기에 따라 팁당 그 진행되는 거리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간 포인트는 모든 기울기에 따라 알지는 못해도 최소한 맥시멈으로 회전을 줬을 때 내 수구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알고 계시면 어떠한 배치가 섰을 때 이 공을 내가 딱 쳤을 때 어디까지 가겠다, 이런 설계를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변화를 줘서 5칸 기울기죠. 5칸 기울기. 그럼 이 공을 치면 어떻게 갈까요? 얘는 일적구를 맞고 맥시멈 회전을 주면 6칸 기울기로 가겠죠. 여기까지가 하나, 둘, 셋이니까 넷, 다섯 해가 한 이 정도 부근으로 올 거예요. 그러면 돌아서 원포인트 부근으로 가게 됩니다. 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마이너스 10 시스템 있죠? 50에서 30을 치면, 뱅크샷으로 치면 20까지 오지만 일적구가 있을 때 비껴치기 형태로 치면 10까지밖에 안 옵니다. 이게 그 많이 알고 계시는 마이너스 10 시스템이죠. 그래서 맥시멈 회전을 주고
이렇게 치면 10포인트 부근으로 돌아가요. 자, 6칸 기울기에서 맥시멈 회전으로 치면 물론 6칸 기울기로 쭉 이동을 하겠지만 뭐 치면 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돌아서 어디까지 가냐? 얘는 20포인트까지 갑니다.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제 맞는 두께에 따라서 뭐 20포인트보다 뭐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고 조금 짧게 갈 수도 있고 20포인트 언저리로 다 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유명한 마이너스 10 시스템이죠. 그럼 이렇게 서 있으면 자 7칸 기울기죠. 그럼 얘는 치면 30까지 오냐? 그렇지 않아요. 일단 기울기가 6칸을 넘어가게 되면 이 마이너스 10 시스템이 제대로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치면 30까지 안 오고 한 25 정도 근방까지 와요. 이런 식으로 특별히 두껍게 쳐서 막 그 각도를 밀어가지고 형성시키지 않는 한 30까지는 아무리 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6칸 기울기까지만 그 마이너스 10 시스템이 적용된다. 요런 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준을 배우는 것은 이런 비껴치기 형태의 공이 섰을 때 내가 얘를 무회전으로 쳤을 때 어디까지 가고 맥시멈 회전을 줬을 때 어디까지 가고 이런 것을 근거로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배치가 쓰면 대회전을 칠 수도 있고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아 얘는 맥시멈 회전을 주고 비껴치기를 치면 득점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이런 또 초이스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적구가 조금 이동이 있어요. 이런 배치가 나왔을 때 아 이제 이 한계각을 모르면 비껴치기를 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본인이 얇게 쳤을 때 비껴치기 한계각을 알고 계신다면 아 이 공은 비껴치기로 치면 득점이 어렵겠구나 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다른 초이스를 해야겠죠. 뭐 원뱅크 넣어치기를 치든가 돌리기 대회전을 치든가 뭐 그런 식으로 초이스를 바꿀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비껴치기 얘가 4칸 기준이니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무회전 여기 4칸 기준일 때 뭐 1팁, 2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잴 수도 있지만 얘는 바로 맥시멈면 코너도니까 팁을 조금 빼면 비껴치기 더블 쿠션 형태로 득점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 2팁 정도를 주고 아까는 다 코너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세칸 기울기가 있을 때 얘를 맥시멈 회전을 주고 쳤을 때 내 공은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서 하나, 둘, 셋 이 정도까지 갈 거예요. 여기 포인트까지 가겠구나. 자, 이런 배치가 있을 때 대략 기울기가 한 3칸 정도 되죠. 그럼 얘는 맥시멈 회전을 주면 하나, 둘, 셋. 넘어가겠네. 물론 이제 횡단의 형태로 칠 수 있지만 자, 이걸 더블 회전으로 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맥시멈으로 치면 넘어가니까 회전을 좀 조절을 해야겠죠. 좀 보고 한 반팁 정도만 빼주면 좀 비슷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 2팁에서 2.5팁 정도 주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때 회전량 조절을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이런 비껴치기 형태 많이 나오죠. 자, 이러면 한계가 마이너스 10까지 간다. 마이너스 10, 50에서 30 치면 20인데 얘는 한 10포인트까지 그냥 맥시멈 회전으로 치면 가겠구나. 이 한계각을 알면 좀 자신 있게 이렇게 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마이너스 10 시스템이라고 얘는 30까지 가겠구나 해서 팁 조절을 하면 안 되고 7칸 기울기일 때는 여기서 치면 한 25가 한계각이다. 이 정도를 알고 있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한계각이니까 편안하게 맥시멈 주고 자신 있게
치면 그냥 득점이 되는 맞아있는 배치예요. 그런데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러면 이럴 때 이제 애매한 거예요. 얘는 평범한 비껴치기로 치면 득점이 좀 어렵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한계각을 알고 계시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평범한 비껴치기보다는 두께를 좀 더 써서 좀 두껍게 쳐서 각도를 만들어 줘야 돼요. 상단 당점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범하게 쳐서는 안 나온다는 걸 알고 그대로 치시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뭔가 변화를 줘야 득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구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얼추 한계각에 걸려 있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냥 맥시멈 회전 주고 이렇게 득점을 노릴 수 있겠지만, 얘가 좀 이렇게 약간 두칸 기울기에서 모자라요. 물론 아주 얇은 두께로 키스만 안 할 정도로 잘 진행이 되면 득점은 되겠지만, 이럴 때는 차라리 대회전을 선택하는 게 확률상 더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세 칸 기울기예요? 세 칸 기울기일 때는 여기서 맥시멈을 주고 비껴치기를 치면 얘는 넘어가겠구나.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배웠던 비껴치기 기준 세 칸 기울기, 그 반두께로 치면 여기 원팁, 투팁, 그럼 투팁을 주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수구가 이렇게 긴 각으로 가는 건 굉장히 좀 또 다른 얘기예요. 이 기존에 배웠던 두께 적용도 잘 안 될 뿐더러 절반 두께가 넘게 맞추면 밀리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배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최대한 이 수구가 장쿠션에서 출발할 때 이 기준들을 갖고 이런 비껴치기 배치를 설계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비껴치기 한계각은 맥시멈을 주고 쳤을 때 일적구와 수구가 형성되어 있는 기울기만큼 그 정도 각도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4칸 기울기일 때는 코너까지 4칸을 놓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죠. 이렇게 3칸 기울기. 그럼 당연히 코너로 안 가죠. 3칸 기울기니까 일적구부터 하나, 둘, 셋, 3칸 기울기인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소위 말하는 사고 칠 때 알다마를 친다고 생각을 하면 맥시멈 회전을 주고 이렇게 치면 빨간 공을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생각을 잘 하고 계셔야 돼요. 예제를 코너 가는 각으로 들었다고 비껴치기 한계각은 전부 다 코너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서 있으면 얘도 맥시멈으로 얇은 두께를 치면 조금 두꺼웠지만 빨간 공 근처로 가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만큼 맥시멈 한계각은 그만큼 기울기로 진행을 한다. 지금까지 그 비껴치기 기준 2가지와 오늘 이 한계각까지 이용을 알고 계신다면 일적구가 이렇게 장쿠션 쪽에 가까이 붙어 있을 때의 어지간한 배치는 이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비껴치기 한계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비껴치기의 기본구는 절대 놓치지 않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샤넬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일적구가 허공에 떠 있는 뒤돌리기, 비껴치기 형태를 과연 어떻게 치느냐, 그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과 같은 배치가 있을 때, 자, 노란 공을 일적구로 해서 비껴치기 형태 또는 뒤돌리기, 명칭의 구분은 좀 모호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로 쳐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질문들을 보통 일적구가 쿠션에 붙어있는 비껴치기 기준을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을 때 일적구가 허공에 떠있는 배치는 어떻게 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접근 방법이 아예 다릅니다. 전혀 다른 공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일적구가 허공에 떠있는 배치를 칠 때는 사실 앞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게 5&1 시스템 또는
하프 시스템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 배치를 보고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내가 얘를 편하게 쳤을 때 어느 정도 라인으로 보낼 수 있냐 이거를 먼저 보셔야 돼요. 키스도 배제할 수 있고 좀 평범한 두께로 땅 쳤을 때 내가 예를 들어 한 이 정도 라인으로 보낼 수 있다. 그걸 했을 때 얼추 보면 얘는 35 출발에 원쿠션 30 그럼 5포인트로 가겠죠. 시스템상에 투팁 회전으로 쳤을 때 얘는 짧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치되 회전만 조금 더 줘서 득점이 가능하게 회전을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배치 같은 경우는 5&, 하프 라인으로 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5&, 하프 시스템은 회전을 주고 치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하프 시스템은 무회전을 베이스로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무회전으로 코너로 보낼 거예요. 근데 이런 류의 뒤돌리기나 비껴치기 형태의 배치는 내가 가려는 방향이 아닌 일적구의 반대편 두께를 맞추기 때문에 약간의 역회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배치는 무회전으로 쳐야 될 때는 약간 느낌 팁을 주는 게 보다 정확한 코너 라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치면 느낌 팁을 좀 주고 그러면 이제 이 배치를 놓고 5&, 하프 시스템이냐 하프 시스템이냐를 어느 걸 적용해야 좋을지를 설계를 하면서 판단하는 거죠. 얘는 대충 코너 돌면은 득점이 돼. 코너를 돌아서 득점이 되려면 5&, 하프 시스템은 예를 들어 40에 40, 뭐 35에 35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편하다고 생각이 되면 35에 35 라인 이 정도 라인으로 투팁 회전으로 이렇게 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치는 방법이 있고, 자, 얘는 5&, 하프 라인을 먼저 읽어보고 40에 40, 35에 35 그럼 막 찾아야 되는데 5&, 하프 라인이 좀 애매하면 하프 시스템 라인을 보는 거죠. 6에 6, 이게 코너 라인이네. 자, 그럼 저기까지 보내야 돼. 저기까지 보내는데 일적구의 반대편을 맞추니까 약간의 느낌 팁. 이런 느낌으로. 자, 근데 방금 배치는 이 하프 시스템 라인을 태우려면 얇은 두께를 쳐야 되는데 그럼 일적구가 저쪽 방향으로 가서 좀 키스가 좀 위험하단 말이죠. 그럴 때는 하프 시스템 라인보다 조금 짧게 쳐주면서 회전을 약간 가미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우, 이거 싫어하냐? 어우. 어우, 또 빠지는 줄 알았네. 자, 이런 배치는 자, 똑같이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프 시스템이니까 이렇게 날아가면 내 편안한 걸로 가면 3.5 얼추 요 라인이 하프 시스템 라인인데 여기서 한 2팁 정도를 주면 되겠죠. 그러면 저기까지 보고 자, 이런 방법으로.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스트로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런 배치를 칠 때 어쨌든 기울기가 나는 이렇게 꺾어가지고 여기로 가야 돼. 분리를 시켜서. 근데 내 공은 이쪽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이때는 늘 같은 얘기예요. 오른손에 힘이 들어가거나 팔로우가 길면 밀려가지고 각이 커져요.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날아가는 게 하프 시스템 라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를 치는데 내가 힘을 주고 약간 임팩트를 가해가지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밀려가지고 길게 나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밀리게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른손에 힘을 다 빼고 큐는 그냥 여기 얹어놓고 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팔로우도 많이 내밀지 마시고 정확한 당점을 주시고 가볍게 이런 느낌으로 쳐야 각도 형성이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절대 힘을 주시면 안 돼요. 앞쪽에 있는 일적구를 선택을 해서 뒤돌리기나 비껴치기 형태로 이런 방법으로 치실 때는 항상 이 간결한 스트로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밀림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경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서 있으면 얘는 빠른 판단을 하셔야죠. 하프 시스템으로 될 거냐? 하프 시스템 치려면 코너 들어가는 라인을 찾으면 이런 라인, 뭐 이런 비슷한 라인이 되겠죠. 그럼 두께가 너무 얇아. 그러면 35에 30이면 5야. 그러면 좀 짧네. 그러면은 35에 30 라인으로 치되 회전을 조금 더 살려서 쳐야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치시는 거죠. 자, 여러 가지 배치를 해볼게요. 자, 이 배치를 한번 설계를 해볼게요. 자, 이런 배치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짧은 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는 대부분 그냥 하프 시스템을 많이 이용해요. 그러면 얘는 22, 뭐 2.2 또는 뭐 20이나 2.2나 이런 라인이 이제 코너로 가는 라인이죠. 근데 거기서 회전이 좀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내가 이 라인으로 보내서 3팁을 주냐, 아니면 조금 더 앞을 보내서 2팁을 주냐, 그걸 이제 선택을 해야죠. 그러면 얘는 샷은 가볍게 쇼트로 이런 배치가 있을 때 얘를 이렇게 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힘주고 팔로우 많이 넣으면 무조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비껴치기 형태는 간단하게 쇼트샷으로 하프 시스템 라인을 설명드리면서 여기서 원팁 투팁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재서 치잖아요. 근데 이 방법을 한 30분만 연습을 해보시면 그냥 적당히 한 반 두께 정도를 쳤을 때 내가 얘를 무회전으로 쳤을 때 어느 정도 가겠구나 하는 감이 좀 와요. 왜냐하면 스트로크를 항상 똑같이 우리는 할 거거든요. 얘는 무회전으로 반 두께를 치면 대략 코너 근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배치는 회전이 좀 필요하겠네. 그래서 똑같이 치되 회전만 조금 더 주고 이렇게 치는 거죠. 이적구가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회전을 좀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치면 벗어날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쇼트 느낌으로 얘를 땅 치면 얘가 세 번째 쿠션에서 맞고 회전력이 다 죽어서 도망가질 않아요. 세 번째 쿠션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때 회전력이 많이 살아있으면 여기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 스트로크를 가볍고 짧게 툭 던져 놓으면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집니다. 얘가 코너 라인이에요. 그럼 얼추 비슷하게 이런 라인으로 들어가면 코너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팁이 약간 필요하겠죠. 그럼 그 정도 라인을 잡아놓고 거기까지 보내기엔 두께가 좀 얇아야 되니까 조금 두께를 더 쓰되 회전을 한 2팁 정도 주고
이렇게 각이 좀 멀어지면 주로 5핸드 하프를 보통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얘는 일단 이렇게 들어가면 5핸드 하프로 득점이 되는 라인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보내기가 두께가 조금 얇아서 부담돼. 그럼 두께를 조금 더 써주시는 대신에 회전력을 한 팁 더 주는 거죠. 살짝 맞았는데 밀렸죠. 다시. (3에 3) 코너 라인인데 적당히 한 요 정도 오면 이것도 뭐 코너 라인 되겠죠. 굳이 뭐 소수점까지 막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코너 라인 되겠구나. 그러면 그때 회전이 좀 필요하죠. 근데 얘는 굉장히 많이 밀리는 각이라 조금만 팔로우가 나가거나 힘이 들어가도 확 길어져요. 그래서 가볍게. 자, 좀 민감한 두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배치 치기 정말 좋아요. 하프 시스템 라인으로 코너 보내는 라인을 잡아놓고 그대로만 쳐주시면 되는데 얇은 두께로 구사를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어쨌든 하프 시스템에서 공을 먼저 맞추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편 두께를 맞추기 때문에 느낌 팁을 살짝 주는 게 좋습니다. 느낌 팁을 살짝 주고 얇은 두께로 이렇게. 자, 얘는 30에 25 라인이면 5핸드 하프 라인으로 5까지 오니까 회전을 조금 더 줘서 별로 어렵지 않죠? 배치를 보고 5핸드 하프 시스템으로 치느냐, 하프 시스템으로 치느냐, 1, 2적구의 위치가 하프 시스템으로 되는지 조금 치다 보면은 감이 금방 와요. 그래서 하프 시스템보다 안 되면 짧은 쪽이면 이게 5포인트 가는 30에 25 라인이야. 그러면 그걸로 이렇게. 자, 이런 것도 딱 보면 얘를 하프 시스템으로 친다 그러면 여기서 7에 7 라인, 이 정도 라인이니까 이 정도 기울기로 왔을 때 얘는 투팁보다 조금, 투팁이면 짧을 수 있고 투팁보다 조금 많은 회전으로 얇은 두께로 그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조금 짧을 뻔했어요. 이런 배치는 5핸드 하프 시스템의 회전으로 계산을 하면 넘어가요. 그래서 얇은 두께로 치면서 회전을 좀 조절을 해서 원팁 정도의 회전으로 1적구가 나오기 전에 수구가 지나가도록 이렇게 응용해서 또 치는 방법이 있죠.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배치들을 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1적구가 허공에 떠 있는 비껴치기, 뒤돌리기 이런 배치는 1적구가 장쿠션에 붙어 있는 배치들과는 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쳐야 됩니다. 그 방법은 5핸드 하프 시스템 아니면 하프 시스템으로 배치에 따라서 알맞은 시스템을 적용해서 쓰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가볍게 큐의 무게로만 치는 쇼트샷 느낌의 스트로크, 요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 연습해 보시면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감을 익히실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짧은 형태의 비껴치기, 뒤돌리기 형태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트로크 반드시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도 기본군은 놓치지 않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샤넬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샤넬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비껴치기 시스템을 하나 살펴볼 건데, 어디서 좀 예전에 본 거라, 사실 저는 일주일 일몰에 감각을 더해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방법을 안 쓰다가 어저께 클럽에서 연습을 좀 해봤는데, 잘 맞는 부분도 있고, 약간 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 수정본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s get it! 자, 시스템이다 보니까 숫자가 좀 필요해요. 숫자가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1적구가 이 원포인트 단축의 원포인트 선상 안쪽에 있어야 돼요. 이거보다 벗어나면 안 돼요. 왜냐? 원쿠션까지 갈 때 밀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평범하게 많이 자주 나오는 이런 배치에서 사용을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출발과 도착 뭐 이런 포인트가 있겠죠.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반 포인트가 1이에요. 1, 2, 3, 4, 5, 6. 자, 이거 뭐 1출일몰 시스템하고 비슷해요. 해보니까 여기까지 돼요. 8까지 돼요. 자, 포인트는 반 포인트당 1씩. 그래서 1, 2, 3, 4, 5, 6, 7, 8. 자, 그리고 도착도 마찬가지예요. 0,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쳐보니까 1, 2, 3까지는 잘 맞아요. 근데 4부터 잘 안 맞더라고요. 4부터 짧아.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1, 2, 3 여기까지 3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를 반으로 4, 5 이렇게 하니까 훨씬 잘 맞더라고요. 뭐 테이블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 이 방식이 좀 더 맞을 겁니다. 자, 이렇게 1, 2, 3, 4, 5, 6인데 여기는 1, 2, 3, 4, 5 자, 여기까지 1적구가 2포인트 선상에 있는 데까지만 사용을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발 1적구와 수구를 연결한 라인이 만나는 지점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구 출발은 여기서는 쓸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포인트 하나당 1씩 해서 여기가 8이에요. 1, 2, 3, 4, 5, 6, 7, 8. 자, 그러면 두 개를 더한 게 수구 포인트랑 맞으면은 기본 회전인 3팁 회전을 주고 치시면 되는 거고 그 변화의 그 차이에 따라서 회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1적구의 위치 1, 2, 3, 4, 5, 6. 6이에요, 6. 얘는 도착 여기니까 2를 맞으면 득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8이에요. 8. 1적구랑 수구를 연결했는데 여기 출발이 8이야. 여기가 8이에요. 그럼 얘는 제가 쳐보니까 원쿠션이 가깝기 때문에 한 3분의 1에서 절반 두께를 자 3팁 당점으로 3팁 회전력으로 편안하게 그냥 쭉 쳐놓으면 얘는 알아서 들어갑니다. 오, 요런 구간에서는 굉장히 정확해요. 자, 요게 8이었죠.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두께는 수구가 이 원쿠션까지 거의 일자로 가는 그런 정도의 두께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적당히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 정도의 두께를 맞추면 대부분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얘는 원쿠션 6, 그 3쿠션 포인트 2 해서 8이잖아요. 근데 나는 출발 포인트가 7이야. 그럼 얘는 일반적으로 쳐서는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3팁으로 이렇게 치면 얘는 이렇게 짧게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알고 계시면 이 배치가 섰을 때 얘가 나오겠나 안 나오겠네를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비껴치기로 치려면 정상적인 두께로는 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툼하게 밀어서 각을 좀 만들든가 아니면 매우 얇은 두께로 뭐 뚫고 나가게 친다든가 이런 좀 더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제가 지금 현재 세팅된 값이 8이었죠. 여기가 8이고 9가 여기예요. 9가 여기. 그리고 10이 여기, 11, 12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쪽까지 넘어가면 누워있는 각이라 많이 사용을 안 하고 한 9 정도까지만 사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8인데 여기가 9야, 출발이. 그 얘기는 좀 더 길게 간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팁을 하나 조절을 해주시는 겁니다. 한 2팁. 아까 3팁으로 쳤으면 2팁으로. 자, 이렇게 치면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1적구는 4. 맞아야 될 곳은 뭐 1, 뭐 0, 1, 뭐 다 되겠죠. 이 정도 있으면. 그러면
5 정도 되는 거예요. 5. 그러면 5가 어디야? 여기가 5죠. 그럼 요렇게 놓여 있을 때는 3팁으로 지금 일자로 보내는 두께는 한 3분의 1 정도 두께를 치면 되겠네요. 그래서 3팁으로 이렇게 치면 당연히 편안하게 들어갈 거고 굉장히 요 짧은 구간에서 굉장히 정확합니다. 자, 근데 이 배치에서 내가 출발이 자 1적구, 2적구 위치를 합산했을 때는 5였죠. 5였는데 내 출발이 4, 5, 6, 6이야. 그러면 얘는 3팁을 주면 넘어가겠구나. 그러면 팁을 하나 줄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똑같이 놔두고 이번엔 7에서 쳐볼게요. 7. 자 지금 5였어. 5. 이렇게 하면 5보다 이렇게 5가 되겠지. 자 7이에요. 7. 5. 두 개가 더 넘치잖아요. 그럼 3팁에서 두 칸을 줄여서 1팁의 회전으로 치는 겁니다. 1팁. 당점은 표기를 해드릴게요. 1팁.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무회전도 될까요? 자, 똑같이 놔두고 8에서 치면 거의 얘는 느낌이 그 일출일몰하고 비슷하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분명히 올려드리면 일출일몰 때랑 비교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출일몰은 일출일몰 때의 느낌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얘는 또 얘대로의 느낌대로 이 시스템을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쟤는 1적구가 4, 도착이 1 해서 5인데 출발이 8이야. 그러면 3개 차이니까 무회전으로 치면 되겠네요. 무회전 놓고 편안하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무회전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속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1적구를 맞고 밀림의 영향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좀 쉽진 않아요 항상. 그래서 얘는 여기서 무회전으로 아까랑 좀 느낌이 다르죠. 얘는 조금 활발하게 치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 시스템은 좁은 구간에서 굉장히 잘 들어맞아서 여러분들 익히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배치를 이렇게 놓고 제가 연습을 해봤어요. 얘는 4, 반칸씩 했을 때 얘도 굳이 따지자면 원래는 이제 4가 돼야 되는데 그럼 8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치면 얘가 득점이 돼야 돼, 3팁으로. 그런데 이렇게 놔야 8이겠네요. 자, 그런데 얘를 3팁으로 이게 어떻게 쳐도 득점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제가 엄청 많이 쳐봤는데 득점이 안 돼요. 계속 짧게 나가는 거죠. 막 특별하게 밀어친다고 막 어떻게 좀 매기고 막 해봐도 결국엔 짧더라고요. 보세요. 얘를 탕 이렇게 쳐도 회전을 이렇게 살려서 가도 짧아요. 그래서 얘는 처음에는 여기까지 이적구가 있을 때만 써야 되나 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1, 2, 3, 4, 5 여기를 5로 잡고 3과 5를 반으로 나누니까 잘 맞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쟤는 4, 여기 아까 5라 그랬죠. 5, 9예요. 9. 그러니까 8에서 치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시스템명 계산이 9가 되고 얘는 8이라 이게 짧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적구가 요렇게 있어야, 여기 4 요렇게 있어야 얘가 8 계산으로 득점이 가능합니다. 요렇게 있어야 득점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3쿠션 포인트, 도착 지점 포인트가 1, 2, 3, 4, 5라는 거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7 되겠죠. 7.
여기서 7이니까 3팁 주고 여기 치면 맞는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굉장히. 자, 이런 배치 실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배치. 자, 여기 보면 뭐야? 너 1적구, 너도 4. 2적구 1. 너 5야, 5. 나는 그럼 얼마야, 나? 넌 5야. 난 7. 그러면 두 개 차이니까 원팁. 원팁만 주시고, 두께 보시고, 이렇게 치면 득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 자, 보시죠. 이 위쪽 구간을 안 했는데, 이렇게 있어요. 1적구 위치 얼마요? 8. 8. 그리고 1적구랑 나랑 연결을 했을 때, 나도 8? 그래. 그러면 3팁이야. 3팁이면 코너를 가야 이 시스템이 성립을 하겠죠. 근데 그 각도가 좀 이렇게 내려와서 각도가 좀 누웠기 때문에 두께가 좀 더 얇아져야 원쿠션까지 직선으로 가겠죠. 그래서 3팁 주시고 여기 쳐놓으면 얘가 신기하게 또 이렇게 코너로 갑니다. 그래서 요 코너 가는 거 보고 제가 이 시스템 쓸만하네. 그리고 많은 연습을 해보고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또 이렇게 그 비껴치기에 아주 괜찮은 시스템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돼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기쁜데, 제가 이렇게 연습을 꽤 해보니까 굉장히 득점 확률이 좋습니다. 두께도 뭐 얇은 두께나 이런 게 아니고 대략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 그 정도만 맞추시면 돼요. 두께에 대한 마진도 있기 때문에 큰 차이도 안 나서 아주 득점 확률이 높은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원쿠션 포인트는 반 포인트씩 1, 2, 3, 4, 5, 6, 7, 8까지 적용을 하시면 되고, 3쿠션 포인트는 1, 2, 3은 반칸까지, 그 다음은 반의 반이 4, 그 다음에 그 장축 두 번째 포인트가 5, 이렇게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수구는 1, 2, 3, 4, 5, 6, 7, 8, 9,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10부터도 사실 그때부터는 그 굉장히 서 있는 그 기울기가 큰 비껴치기로 가기 때문에 변화가 많아서 그때는 감각을 좀 보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치시면은 여러분들의 당구 생활이 좀 더 윤택해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샤넬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For you I'd fight, have fun doing things you like. I don't know if you'd be mine, but I know I can treat you